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부분에서 14.4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5 부분에서는 이렇게 부문별 및 투자 안별 자본 비용을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요 전까지 그러니까 회사 전체 차원에서의 WACC 외액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런데 그 회사 안에서도 여러 사업 부문 아니면 여러 좀 다른 특성을 갖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특정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NPV를 구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써야 되는 할인율로 외액으로 만약에 그 부서가 회사 전체적인 떤 활동과 유사하다. 그러면 회사 전체 거 외액을 갖다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서만의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 뭐 굉장히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그 부서만의 부문만의 외액을 따로 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이 14.5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칠판을 보시면 이전에도 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있고 가전 제품 사업 부문이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렇게 특이하게 반도체 사업 부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공장을 증설을 한다던가 어느 지역에 공장을 더 세우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NPV 같은 걸로 평가를 해볼 텐데 그때 써야 되는 할인율 외액을 삼성전자 전체 거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겠죠. 혹은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은 굉장히 그 사업 기간도 길고 공장 뭐 한 번 지으면 뭐 1년 쓰고 끝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생활 가전과는 또 다른 뭔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사업 부문만의 외액을 따로 계산을 해서 NPV를 계산하거나 할 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 부문 거 외액을 갖다가 여기 쓰던가 생활 가전 사업 부문 외액을 갖다가 여기 쓰던가 혹은 이 세 사업 부문이 다 섞여져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전체 거의 외액을 갖다가 반도체 부문 평가를 할 때 쓴다 하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문 사업 평가를 할 때에는 이 사업에 맞는 NPV를, 아니, 외액을 구해서 NPV를 구할 때 써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에서는, 부문별로, 그리고 투자 안별로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 사업 부문, 투자 안에 맞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따로 구해서 써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두 쪽, 세 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 부문별, 투자별 사업 자본 비용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이 신사업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만약에 그 기준을 15%가 안 되면 안 하기로 하고 15%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 그 사업을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WACC 15%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면 어떤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 밑으로 나오면 안 하려고 하게 되겠고 이 직선보다 위로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 15%보다 높은 것이니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WACC가 아니라 이렇게 SML을 기준으로 한다라고도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ML 요 기울기 직선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기울기 직선 밑으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이 기울기 직선 위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A 요 포인트를 잘 보시면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것보다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WACC 직선보다는 요 A 포인트가 밑에 있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15%가 안 되는 포인트니까 WACC 기준이라면 이 사업은 A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SML 직선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SML 기준으로 삼는다면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B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역으로 반대로 B라면 웹 기준으로 하면 웹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내릴 테고, 반대로 SML을 기준으로 한다면 SML보다는 밑에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반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WACC를 기준으로 삼으냐 아니면 SML을 기준으로 삼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우리 이제 14.5의 이제 중심 맥락인 부문별, 투자별 자본 비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문별로 맞는 획을 찾아서 그 사업을 평가할 때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회사가 두 가지 사업 부문, 즉 전화 사업하고 IT, 전자제품 사업 부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전화 사업하고 전자제품 사업은 위험도도 상당히 다르죠. 전화 사업이라고 하면 통신, 이동통신이니까 뭐 거의 소비재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자제품 사업은 우리가 이전에 뭐 베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내가 지금 좀 약간 돈이 부족해. 그러면 1년 쓴 스마트폰 그냥 조금 더 쓰고 돈 생기면 바꾸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전자제품 사업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 안에 있는 전자제품 사업 부문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전자제품 사업 부문의 위험을 다 반영하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 맞는 획을 계산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 회사 전체 거를 갖다 쓴다던가 아니면 전화 사업 부문에 왜 계산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면 이거 사업 나중에 결과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난 게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거에 맞는 획을 갖다 써야 된다가 이 14.5에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에 맞는 획을 어떻게 찾냐의 방법으로 첫 번째 이렇게 퓨어 플레이 접근법이라는 것을 한번 써볼래?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내가 하려고 있는 사업 하려는 회사랑 제일 가까운 거 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회사가 웬만하면 여러 개의 사업 부문보다 이제 그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의 획을 내가 참고해서 가져다가 쓰면 내 뭔가 위험을 평가하고 자본 비용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획이 되겠죠. 그래서 요 퓨어 플레이 접근법은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신사업 아니면 개발하려는 신제품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그 사업에 웬만하면 집중하고 있는 회사 거를 갖다 쓰면 되겠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시를 교과서 저자분이 이렇게 드셨는데, 자 보실게요. 이제 이해는 쉽기 때문에 자 보시면
맥도날드가 맥폰이라는 스마트폰 사업에 새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 만드는 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맥도날드가 해오던 패스트푸드 식품 사업의 웩하고 이 전자제품 만드는 사업의 웩은 상당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폰 사업 부문의 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찾아보다 보니까 애플이 있겠고 삼성전자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웩을 갖다가 쓰는 거는 부적절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 거보다는 애플 거의 웩을 요 맥폰이라는 사업 부문 거 웩으로 갖다 쓰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웩을 찾아보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은 요 퓨어플레이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퓨어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내 웩을 한번 좀 더 정교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퓨어플레이 접근법으로 내 웩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있는 방법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으로 한번 또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투자 안마다 또 특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퓨어플레이 접근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정교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세 가지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조정을 조금씩 이렇게 웩을 해준 것입니다. 뭔가 전문가적인 판단이라던가 이 업계에서의 어떤 오랜 경력을 기반으로 봤더니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맞겠더라라는 어떤 주관적인 이런 판단에 따라서 웩을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더 이것을 살펴보면 아까 수업 초반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래프죠. SML 기울기 직선과 웩 수평선이 있는데 아까는 그냥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이거를 그 사이에 들어가는 A랑 B 포인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넓이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제 또 줄어드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전문가 아니면 업계 베테랑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14.6하고 이어지는 14.7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재무관리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배우기에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서 우리는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14.6 부분은 이어지는 14.7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해외 FRM이라던가 CFA 레벨 2 이상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가치를 평가를 할 때에 요런 방법들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14.7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cost of capital, cost of debt, cost of equity, cost of preferred stock 다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제 그 가중치에 따라서 다 합친 cost of 전체 캐피털
그 계산할 때 외계는 잘 생각해 보시면 세금 말고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반영하지 않은 그냥 굉장히 쉽게 계산한 심플하게 계산한 외액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각종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과 세금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실제 세상에서 가까운 외액을 어떤 비용 같은 거를 고려를 해줘서 다시 계산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보자 라는 것이 14.7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부를 이제 재무관리를 한 번 쭉 다 하신 이후에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4단원에서는 14.5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